자, 이제 확인 설명서는 양이 많아서 좀 끊었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다 풀어드려야 됩니다. 다 풀어드리고 앞에 우리 요약했던 문제집, 그 요약본이 있었죠. 그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일단 저는 뭐 안 보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 1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인데 1번.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따라 로마수조 1 주거, 2 비주거, 3 토지, 4 입간공 이렇게 돼 있죠. 2번.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서민 및 날인하는데 이때 2번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단 그 종전의 내용과 같이 가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서명 또는 날인이 나올 때가 있고 서명 및 날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어디 나오면 서명 및 날인은 어디 나오는가.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구별할 게 좀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은 일단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에서 중개계약서가 나오죠.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이쪽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은 좀 중요하다. 동시 요건이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렇게 됩니다. 거래계약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해결됐어요. 자, 한데 여기서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이 서명 또는 날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누가 하냐면 당사자 문제로서 우리가 이거 여기서 당사자는 매도 매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과 개공의 문제 또는 이 거래 당사자 중 개공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이건 의뢰인하고 개공의 문제죠. 이거는 당사자와 개공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죠. 일단 이거는 개공만 가능해요. 개공. 소공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좀 올라갔죠. 이것도 좀 글자 써드릴게요. 이것의 경우는 우리가 이 개공하고요.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라요. 이 당소공 같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이 개공이 누군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흔히 개인인 개공이라면 개공과 당소공이지만 중개법인이라면 대표자와 당소공 그리고 이 분사무소면 이 책임자와 당소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여러분 요약집에 보면 나와 있긴 있어요. 이때 분명히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이 앞에 주체자가 매도인 매수인처럼 당사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면 이 당사자가 되면요. 이 사람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 둔갑합니다. 요거 여러분 참고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할 차례인가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개공이 매도 의뢰인에게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또 3번 조정리 해야겠네요.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부적 항목인데요. 이 세부적인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입니다.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권리 이전자일까요? 권리 취득자일까요? 당연히 권리 이전자예요. 누가 누구에게? 개공이 권리 이전자에게. 자, 그리고 이 세부적인 것은 그 취급하는 대상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거, 뭐 로마 숫자 1해도 되고요. 주거요. 이렇게 드릴게요. 비주거, 그 나머지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미공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벽면 도배 상태 이렇게 있죠. 내외 시설물까지 합시다. 내외 시설물, 이건 벽면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벽면 도배. 이건 이제 벽을 기준으로 내부 외부 이렇게 하면 돼요. 소방 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환경 조건인데 이때 환경 조건은 우리가 일조, 소음, 진동 세 가지밖에 없어요. 비선호 시설은 기본적인 것으로서 개공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단 미공시는 여기까지 있고 요거 있고요. 그리고 벽면까지입니다. 제가 색깔 있는 걸로 좀 할게요. 이 도배 없습니다. 환경 조건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입간공은요. 미공시까지 있고 내외부 없으며 벽면 도배 없으며 공개 조건 없어요.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또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뒤에 다 나오는 거 한 번에 정리 다 할게요. 주거용에는 있는데 비주거에는 없는 거. 이 시험에 매년 나오죠. 없는 거. 여러분 노트에는 다 있지만 자꾸 반복이 최고예요. 자, 일단 입지 조건에서 우리가 도대주 교판이거든요. 도대주 교판. 이건 여기다 좀 적고 제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인데요. 여기서 이 5가지가 있으면 주거용이고요. 도대주까지 있으면 비주거입니다. 따라서 교육시설과 판매, 의료시설이 얘는 있고 얘는 없다 이 말이고요. 토지는 도대까지입니다. 이 3가지가 없어요.
따라서 여긴 있고 여긴 없다 했으니까 교육과 판매 의료 시설, 교판이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했던 환경 조건. 우리가 이게 일조, 소음, 진도 이 세 가지 여기 있고 여기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토지와 주거용 두 가지 있죠. 하지만 이건 주거용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긴 있고 여긴 없다. 그 네 번째 변면 도배 중에 도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꾸준하게 나오니까 잡아둬야 돼요. 자, 이제 4번은 해결됐고요. 자, 5번. 4번 다시 볼까요? 틀린 것이니까 도배 더가서 틀렸죠? 자, 5번. 중개보수는 예전 금액인데 여러분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건 어디 나온다 했습니까? 거래 금액은 앞서서 했지만 거래 계약서와 거mit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제 2번에서 다음 중 확인 설명서 4가지 서식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이다. 틀린 거. 대상 물건 표시 다 들어가고요. 내외부 시설물은 우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2번이 답이고 3번 다 들어가면 4번, 5번 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틀린 거예요. 거래 계약의 체결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서엔 거래 금액 기재한다 했는데 여러분 거래 금액은요. 거래 계약서 이유입니다. 이 3번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이 거래 금액은 거래된 이유예요. 따라서 거래 계약서, 거민,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3번 비주거에는 환경 조건 없고요. 토지의 경우 비선호 시설 기재.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비선호 시설은 우리가 반경이라 하면 안 돼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비선호 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주거용이 있고요. 토지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이 환경 조건은요. 이 환경 조건은 우리가 이 주거용만 있어요. 주거.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선호 시설은 개공이 직접 확인하지만 환경 조건은 묻는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5번째. 확인 설명서 중에 비주거용에는 입지 조건 중 도대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서 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시설, 교육시설이 빠졌네요.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이 5가지가 다 있으면 주거, 도대주까지면 비주거, 도대까지면 토지 이렇게 되죠. 자, 4번. 결국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틀린 거 1번.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과 계약기간만 확인하면 되지만 건지당 설치되어 있을 경우 현재 채무액 확인해 적는다고 했는데 건지당 거는 무조건 우리가 등기부상의 금액을 확인해야 되지 실제 금액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하되 우리가 임대차일 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제외하는 게 있어요. 일단 제외가 시험이 잘 오는 거 합시다. 제외는 취득에 따른 조수죠. 취득에 따른 세금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죠. 뭐 집주인 얼마 세금 내는지 왜 세입자가 알 필요 있습니까? 집주인 뭐 많이 내는 거 알면 배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생략할 수 있다. 어떤 생략 가능이라고 할까? 공법상의 내용과 공시지가죠. 공시지가와 공법상의 내용. 뭐 이렇게 되겠죠. 2번 조심하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이지만 지금처럼 상한이 붙으면 시군조례예요. 자, 3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비선호 시설 포함하지 않는다. 비선호는 본인이 직접 한다 했고요. 4번째. 임대차일 때 우리 취득에 따른 거 제외된다 했죠. 5번.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기재하는데 여기서 산출 내역이랄 2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이자 확인 설명서 기재되고요. 2번째. 부가세 별도 청구. 요거 기억을 해야 돼요. 자, 5번. 옳은 거 볼까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 존재 여부 기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여기 일단 1번은 여러분 수정 좀 하셔야 됩니다. 1번은요. 5번에 1번을 꽂히세요. 그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 존재 여부를 기재한다가 올바른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삭제했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 복수 답안 됩니다. 5번에 1번 삭제해야 돼요. 비선호 이 옛날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1번 제가 확인을 해도 이렇게 놓칩니다. 예전에는 이 환경 조건이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한 3년, 4년 전인 거니까 지금 풀지 마세요. 5번에 1번은 삭제하시고. 환경적이 예전에 1, 소, 진, 비 이렇게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이 이제 비선호 시설, 우리 화장터 같은 걸 그 당시에 비선호 시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데 집주인이 말을 안 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쓰레기 하치장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여름에 찝찝한 냄새 계속 나거든요. 24시간, 뭐 365일. 이걸 말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어떻게? 직접 확인하시오.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여튼 그 옛날 지문이 올라가 있네요. 찝찝하지만 5번에 1번 삭제하시고요.
자, 2번.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모두가 아니고요. 주거용만 있고요. 3번.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모두 확인 설명서 기재. 이게 답이고요. 4번. 주거용에는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및 권리 이전 아니고 취득이고요. 5번.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는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을 등 기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기재해야 됩니다. 계공 직접 확인해가지고. 자, 6번 문제 보죠. 틀린 거 1번. 계공이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사항 서면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하면 모든 서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거 기억하고요.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유형은 주거, 비주거, 토지, 입관공. 3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계공이 있다면 모두 서면 및 날인. 우리가 양식을 보면 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데요. 우리가 이 확인 설명서 총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3장이 우리가 별지라 해서 기재하고요. 4번째가 이걸 쓰는 작성 기법이 있는데 이 4번째 마지막에 보면 서면 점 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자 아닙니다. 이거는. 읽을 땐 서면 미수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2명 초과할 때 별지 작성하고요. 4번째.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 있고요. 5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확인, 대상물건 표시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공법상의 내용, 동그라미 3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대상물건 표시란에 있어요. 용도가. 자, 이제 7번 뭐 이런 건 여러 번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할까요? 틀린 거 찾아요. 틀린 거. 그냥 관계없이 설명 다 합시다. 맞고 틀리고를. 7번.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 권리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제시. 맞고요. 2번. 개공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의뢰인이 자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 없어요. 강제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에. 3번. 안 팔겠다 이런 뜻이겠죠.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대표자, 분사무소 나오면 책임자 나와야 되죠. 리얼. 유치권 설명 대상 아닐까? 아유 난리 납니다. 미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 증명 근거는 지형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내용 없죠. 권리는 등기부라고 보시면 되니까. 니언 디글 리얼 틀렸고 2번이고요. 자, 8번 설명 틀린 거 볼까요? 대상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반영 대한 기재 여부 적죠. 이때 건축물 반영은 현장 조사입니다. 2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적는다 했는데 이건 토지에 관한 것만 적습니다. 토지. 예를 들어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에 보면 갈로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2번이고요. 3번. 내부 시설,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에 관한 건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는 거 맞고요. 4번. 관리에 관한 것도 역시 이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요. 5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재하는 거 맞습니다. 이때 종류 및 세율을 같이 하는 것이지 뭐 종류만 한다, 세율만 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답 2번이고요. 자, 9번 틀린 거 볼까요? 1번. 대상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등 확인 기재. 2번. 계공은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내부 시설,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기재. 3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 4번. 거래 예정 금액은 완수된 시점. 앞서 나왔던 문제죠. 거래 예정 금액과 거래 금액은 계속해서 나오네요. 우리 기출 문제들인데 이게 전부 다. 참고로 실무는요. 기출 문제가 80%가 넘어요. 여러분. 거래 금액은 어디에 나온다 했습니까? 거래 계약서 이후입니다. 이후. 그러면 이제 세금 내는데 종전에는 거민제도였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가죠. 주택 거래 신고도 이쪽에 해당하죠. 자, 5번 그대로 보시고 10번 문제는 답이 2번인데 이걸 이렇게 풀지 말고요. 여러분 이 10번 문제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묻는 게 입지 조건, 뭐 환경 조건인데 이걸 이렇게 보세요. 일단 풀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조, 소음, 진도, 비선호 시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입지 조건. 이거는 이제 도, 대, 왜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낼 게 없을까 좀 안타까움 신중으로 푸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집 보는 것 중에 제일 웃긴 게 이거였습니다. 재디닥하는 표현 쓰면 좀 안 되겠지만 많이 웃긴 거라고 표현할게요. 요 교육시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나타나거든요. 다음 주 틀린 지문 찾으시오라고 해놓고 입진 조건 중 대학교들 확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요. 왜? 교육시설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확인하게 돼 있어요.
예, 서식을 꼼꼼하게 안 보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외부 시설물. 이거는 이 벽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벽을 아니면 내, 벽 바뀌면 외. 이렇게 문제 풀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면 답 2번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 볼까? 틀린 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맞고요. 동그라미 1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취득별세, 지방교육세 맞고요. 3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 가능 사항은 개공이 권리 이전자에게 탐문 아니에요.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관리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개공이 직접 확인하고 4번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 5번 임대차 일대 공시가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12번 틀린 거 볼까요? 1번 대사물건 표시란 기재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필요하며 건축물의 방량, 현장답 사는 거 맞고요. 특히 방량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설명서 보고. 2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군조례 맞죠? 3번 개공은 당해 중개대상물 비선호 시설 존재 여부 조사 확인하는데 이때 비선호 시설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개공이 직접 확인하며 절대적으로 환경 조건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은 토지를 포함하여 주거용 건축물 두 가지가 있고요.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 즉 권리 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5번, 주거용 건축물에 임대를 할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 확인에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확인할 것은 주거 매매, 임대가 아니고 매매거든요. 이거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네요. 한 번만 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임대차일 때 제외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에 따른 조세라고 했죠. 요거는 제외입니다. 생략 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략 가능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공시지가와 공법상의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네요. 14번에 3번 벌써 보이죠? 그 5번 지문 체크하세요.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주택은 주실, 그러니까 주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하여 방향이 불투명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준한다고 적으시면 된다. 해서 정리하자면 주택은 주실, 그 나머지는 실제 가서 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옳지 않은 거 보죠. 1번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공이 모두 서명 및 날인하되 3명 초과하면 별지 작성에 첨부한다 했는데 이건 옛날 지문이고 지금 2인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숫자 2로 좀 수정하시고요. 2번 대사물건 표시, 권리관계, 토지 이용 계획 등 입지 조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거래 예정 금액 등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개공이 개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고요.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등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가 및 건물 공시 가격은 중개 완성된 금액이 아니고 전부 다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완성은 달리 말하면 거래 금액이고 거래 금액은 거래 계약서와 거래 계약서 이후인 주택 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나 검인할 때 쓰는 거죠. 지금 다 똑같은 문제네요. 4번, 5번도. 예, 5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번 똑같은 문제인데 봅시다. 그래도 뭐 있으니까. 뭐 다 풀어준다 했으니까. 자, 옳은 거 보죠.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공이 기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공이 세부 확인으로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1번 맞고 2번. 건폐율 상한 용적률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조례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기타 공법상 내용 확인할 때 하는 거고 전혀 알 수 없으면 이 부동산 종합정보만 온비드 들어가서 온나라 들어가서 보는 거죠. 온나라. 온비드는 공매할 때 보는 거고 온나라 들어가서 보는 거죠.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공이 세부 확인 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금액 기재. 네 번째,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두 서식에 기재하고요. 그리고 임대차일 때 생략한 거, 저 제외하죠. 제외. 다섯 번째, 중개수수료 법령이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된 결정, 수수료에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보되 이때 산출 내역에 부가세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함한 데서 틀렸죠, 참. 지금 4번부터 다시 봅시다. 자, 놓쳤네요, 4번. 15번 다시 한번 봐요. 1번은 세부 확인상 기재에서 맞고 2번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재에서 틀렸죠. 3번은 예정 금액을 우리가 실제 금액에서 틀렸고요. 네 번째 다시 봐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므로 임대차 경우 기재한다 해서 틀렸어요. 제외입니다. 제외.
다시 풀고 있어요. 잘못 읽어가지고. 5번. 중개수수료는 법령에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 협의로 결정. 여기까지 맞고 부가세 별도 청구니까 포함된다 해서 틀렸어요.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요거 하다가 제가 놓쳐버렸어요. 자, 16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과 비주거 비교다. 기재 내용 다른 것은 일단 대상 물건 표시 둘 다 있고요. 예증금액 있고 입지 조건 다르죠. 우리 앞서 이런 거 했죠. 주거용은 있고 비주거 없는 거. 이런 거 할 때 했던 거네요. 3번 문제고요. 자, 이거 16번, 17번 똑같은 문제죠. 16, 17 한 번만 더 합시다. 16, 17이라고 할까요? 지금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저도 어지러워요, 이거. 학원에서 이게 수업하다 보면 강사들이 틀리잖아요. 웃습니다. 예,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예, 이제 보죠. 자, 우리가 이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 그거거든요. 도대주는 똑같아요.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백면도배에서 도배. 얘는 있고 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 그리고 비선의 시설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 묻는 거네요. 1kg. 예. 그러면 17번, 16번 둘 다 할 수가 있고요. 18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비선의 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용하고 토지죠. 환경조건 주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19번 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읽어야겠네요. 개공갑은 중개인의 의뢰부터 전원주택 매각해 달라 의뢰받고 다음과 조치했다. 틀린 거 1번. 대상물건 물적 확인을 위하여 토지 대증 열람, 토지 면적 경계, 개별 공시가 등 확인했다. 공시가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거짓말이죠. 경계도 안 되죠. 2번. 대상물건 물적 확인을 위하여 건축물 대증 열람,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세 번째. 대상물건의 물적 확인 위하여 주택이 소재한 현장에 나가 공적 정보와 실제 일치 여부 확인. 네 번째. 전원주택의 부속 토지 일부가 전이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해보니 주거지역 되어 있다. 뭐 이런 건 간략히 확인 가능하고. 5번. 대상물건 권리관계 확인하고자 토지 등기사항과 건물 등기사항 열람. 다 올바르겠네요. 자, 20번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 21번 볼까요? 이건 우리 앞서 했는 건데요. 지금 5번 보시면 동순별점을 잘못하고 있어요. 동순별점 얘기고 반대로 설명되어 있고요. 1번부터 보죠. 중개의뢰인의 대리 여부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맞고요. 이미 대리한 가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2번. 중개대상물 건지당이 있다면 등기부 기준으로 채권 최고액만 해주면 되고 세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분명히 기지권은 현장 조사 통하는 거 맞고 4번. 환매 등기가 있을 경우 환매 등기 사실과 환매 등기 위험성 중개인이 설명하는 거 다 맞아요. 일단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경고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22번은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풀지 말고. 자, 우리 3장인데 요거 그냥 문제 풉시다. 우리가 이론 설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론 설명 조금 하고 풀까요? 3장 우리 들어갑시다. 일단 요약집 잠깐만 봐요. 우리 요거는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일단 우리 요약집 104페이지 3장만 보고 3장 보고 우리 시도로 갑시다. 이제 강의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 104페이지 보면 리스닝인데 물건 얼마나 확보 잘 됐어요? 그런 이론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업할 때 농담 삼아 하거든요. 이게 물건에 이게 입간판. 요즘에는 이게 지방에서 강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도권 중에 뭐 서울이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서울에도 몇 개 구가 있는데 그 말하면 좀 그렇겠죠. 그거 보면 통유리창에 부동산 뭐뭐 나와 있다고 요즘에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밖에서 이거 보고 나가니까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관점도 있고요. 여기 뭐 물건이 많네 저기 이런 말도 있으니까 전부 다 떼어내버립니다. 자, 이거는 뭐 요즘에 세태고요. 예전 같으면 물건이 듯이 붙인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집을 리스닝 잘 됐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물건 확보가 많으면 리스닝이 잘 된 거고 없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아이다 원리가 가끔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일단 아이다 순서가 나왔고 최초의 그라우징 시도는 언제냐? 욕망 단계죠. 요거 하나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동산 판매 과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고요. 자, 셀링 포인트인데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 집을 사는 이유는 누구는 그냥 뭐가 좋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3대 측면 참고로 보시고 그 셀링 포인트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개의치 마세요. 그렇죠. 크로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인데 좁은 것은 사인하는 것이고 넓은 것은 그것을 포함하여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딱 소유권 등기부 넘겨줄 때가 이 크로징 넓은 개념. 단순히 오늘 계약 쓰면 좁은 개념.
그리고 이 2번에 보시면 오늘 손님이 간다 해서 아, 나 저 손님하고 인연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다시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서비스 잘해라. 그런 말이고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 부분 선결법입니다. 일단 오늘 계약해 보시고 나머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아니면 이제 어떡합니까? 아, 자꾸 살까 말까 망설이면 어떻게? 아유, 사고 나시면 좋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결과를 강조하는 법을 많이 쓰죠. 현업은 그래요. 자, 106페이지 일괄적으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 223페이지 뭐 두 문제 중에 1번만 제가 좀 할게요. 1번 틀린 겁니다. 부동산의 중개 3요소는 우리가 의뢰인, 대상물, 개공 이렇게 써야겠죠. 2번 부동산 개공이 중개 물건의 자료 수집하는 방법, 직접과 간접. 내가 직접 하냐? 누굴 통해서 하느냐? 세 번째,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 중 구매자 만족 주는 거. 네 번째, 크라우징은 단순히 계약시키는 거. 5번이 틀렸네요. 부동산 판매 과정 중 아이다 원리가 처음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접근 단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크라우징 최초 단계는 우리 욕망 단계.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1번에 5번은요. 어디 있냐 하면 104페이지 3번에 부동산 판매 과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그 개공의 중심이라서 준비 단계, 접근 단계, 접근 단계가 있을 겁니다. 접근 단계 오른쪽 보면 고객 중심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한 템포 쉬고요. 4장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아마 다음 강의는 우리가 경매, 공매까지 하면 요약이 근 1시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좀 자를 수 있으면 자르 보고요. 안 되면 그렇게 다시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좀 해보죠. 자, 잠시 쉬고 조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